네,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옮겨 붙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향을 일으키게 될지,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짜봐야 될지 등대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각의 의견입니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고요. 네네. 그 어떤 일각의 의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는 일본이 다음 타켓이 자동차 업종으로 갈 것이다라고 거론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수출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높다. 반도체 다음으로 그렇죠.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러므로써 자동차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반도체처럼. 네. 너희들이 주는 타격 심하지 않다라는 네. 또 일각에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자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런 의제를 잡아봤는데요.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불시 자동차로 옮겨 붙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 만약에 옮겨 붙는다라면 네네. 어느 정도 미칠지 그리고 향후 전망을 가장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박찬호 대표님. 네. 일단은 정부가 오늘 그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그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일본의 다음 수출 규제 품목이 어떤 것인지 예상을 해보면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정밀 기계, 그리고 정밀 모터, 뭐 감속기 이런 일본의 그 수입 의존도가 큰 이런 그 업종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동차나 기계 쪽을 보면은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보다는 글로벌 그 공급 체인이 실질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이 자동차나 기계 쪽은 이 글로벌 체인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쪽 섹터를 공격을 하더라도 이 그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은 이 자동차나 기계 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보면은요. 자동차는 한 11.8%,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 기계는 32%, 그리고 이제 일반 기계는 18% 정도의 그 대일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IT 쪽에서 삼성전자는 그 대일 의존도가 그 일본 기업이 전체 그 거래하는 거래처 1,042개 중에서 52개로 한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 정도인데 이 현대차는 전체 그 거래처 중에서 39개사, 즉 7.7%, 그리고 기아차는 21개사로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T 섹터보다 자동차 업종이 오히려 더 일본의 그 대일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IT 섹터 중에서 의외로 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LG 이노텍이 의외로 일본 그 거래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무려 한 15.8%, 한 21개사가 일본 거래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또 여담이지만 오히려 일본의 거래처가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하나캐피탈, 네, 이런 아니 하나케미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거래하는 그 거래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케미칼도 이번 기회에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일 무역 분쟁이 단기전을 떠나서 이제 장기전으로 접어듦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을 확실히 구별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그 실제 수혜 가능성이 있는 후성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급등 현상이 보였고요. 그 외에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IT 소재 업종들이 급등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또는 자동차 업종이나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의외로 또 부품 회사들, 소재
부품 회사들이 의외로 또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불씨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옮겨 붙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각의 예상일 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무슨 부품 같은 것들은 어떤 수입을 할 때 수입 루트에 대한 다변화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도 또 그런 정도에 대한 어떤 대비는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시장, 우리 자동차 업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까요?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네. 오늘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좀 내렸죠. 그죠? 네네. 내렸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내린 부분은요. 최근에 이 수출, 그다음에 매출 이런 쪽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여건도 있겠지만은요, 그쪽이 이렇게 크게 작용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요, 글로벌 수위에 있는 상황이고,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글로벌화돼 있는 그런 기업이죠. 여기 이제 그 일본 부품에 대한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텐데요. 실제 자동차를 보면은요, 오히려 기술적 표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신기술이 없습니다. 특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이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여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일본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짧은 그런 상황이고, 대체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한국에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충분하게 그런 여건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탈일본화, 즉 이제는 자동차 부품 자체 아예 그냥 그 일본에서 독립을 해보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 기업들에 대한 여건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실상으로는 에칭가스나 플로린 이런 쪽을 그 수출을 해야 되는 일본 기업들은 그 물량들을 어떻게 수출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제일 큰 손이고, 우리가 이제 가게를 가보면은 손님하고 점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가게를 운영하는 그 사장이 있는 상황이겠죠. 그때 손님이 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고객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면 충분하게 거기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중국하고 일본의 히토류에 관련돼 있는 싸움에서도 분명히 일본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히토류, 중국에 귀속되어 있는 히토류의 90%를 수입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50%로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각화시키죠. 다각화시키는 부분에서 히토류 가격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쪽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기술적 독립과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뭐 크게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겠느냐. 오늘 자동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매출 이런 쪽에 영향을 준 거고요. 지금 현대 기아차의 그 정의선 부회장이죠. 이 분이 중국으로 날아갔는데요. 사실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잖아요. 중국 시장의 그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물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중국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도 일단 같은 질문으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불씨 자동차로 옮겨 붙을 거라는 일각의 예측이 있는데 자동차 업종의 앞으로의 받을 영향 그렇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일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사실 이제 명분은 없는 거죠. 북한에 이제 좀 흘러 들어간다라는 이런 일본 아베의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 이후에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한 발 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방위로 확산이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전이되는 게 아닌가. 근데 자동차로 전이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이 다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게 되면 이 화이트 국가는 사실은 중국도 화이트 국가가 아니고요. 대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일본한테 전 세계 20여 개국밖에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인데 네. 이런 화이트 국가는 이제 그 뭐랄까 군수물자, 군수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이런 것도 거의 이제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될 소지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주제가 자동차 관련 부분이니까 자동차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자동차, 전기차나 수소차. 내연기관은 그동안 우리가 부품이라든지 각종 이런 소재 이런 부분은 현대모비스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게 내연기관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미래 지금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 근데 이제 이 전기차, 수소차의 소재 관련 대표적인 것은 네 개 부분이 있잖아요. 전해질이나 분리막이나 응극할, 양극할 이런 부분은 대체 수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양한 산업에 전개되는 탄소 섬유 관련 이쪽 부분인데 네. 이 탄소 섬유 관련 여기에 지금 국내에서 양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동차 업황에서 이번에 반도체 제재에 반도체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실적이나 전반적인 부분으로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대기아차 최근에 판매 대수를 보면은 이 멕시코한테도 뒤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00만 대 정도 수준. 그래서 이제 과거 5위에서 지금 6위 또 7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힘겨운 이런 흐름인데 일본의 제재로 인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다만 탄소 섬유 관련 쪽 이쪽 부분에 대한 보완제 성격의 기업이 국내에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대래 반전이 아주 세게 갈 소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출 규제 불씨로 불씨가 자동차로 옮겨 붙을 것이라는 일각의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분께 앞으로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제부터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 있겠지요. 지금 뭐 아까 우리 명성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확산을 좀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보복 업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보복을 할 만한 업종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또 일본과 관련 있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업종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뭐 제일 다가오는 것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통신 기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런 쪽에 그 소재나 아니면 핵심 부품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뭐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한일 무역 분쟁이 정말 장기화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기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오히려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거는 뭐 다분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또한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네.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도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섭죠. 실질적으로 일본의 성향을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다시피
강자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본이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약자한테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일본인데요. 오히려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도 많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물론 이제 한국의 그 손실률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요. 결과는 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 손실적인 부분이 산업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리스크로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보복 업종 이런 쪽보다는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종목들 이런 쪽 대체제를 구하는 거, 대체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들어오는 업종 중에서는 뭐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근데 명성욱 파트너께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대체할 수 있는 그 한국의 기술력도 꽤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을 안 했을 뿐이지 검증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다음 만약에 보복을 할 만한 업종이 있다라면 2차 전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성욱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보복 업종 어느 종목 아까 말씀하시려고 예. 하셨던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자동차 수출 규제로 우리가 반사이익이 분명히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 그렇게 된다면 예. 또 그 종목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그래서 네. 반도체를 제재하는데 그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급등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등치 큰 회사니까 상당히 좀 힘차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역은 당연히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자동차를 규제하게 되면은 규제는 안 하지만 만약에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려의 시각이 좀 팽배될 수 있지만 대래 역으로 지금 반전의 모습이 좀 전개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는 시장은 괜찮은데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보통 투자자분들, 이 시청자분들 이렇게 이제 참조하시는 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 이제 손바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역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 없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전기차, 수소차가 미래 성장 산업이죠. 그러나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의 규제로 인한 내연기관에 대한 부품이나 소재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미래를 보는 이 지금 전기차, 수소차 이쪽 관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첨단 부분에 소요가 되는 이제 탄소 섬유 관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탄소 섬유 관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상대적으로 지금 위축된 이런 그 기업들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 뭐 일지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 종목군들은 재무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에칭가스의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그 업황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일본의 규제로 인한 그 대안의 종목군들이 그 대안도 100%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관련 부분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세게 올라가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전반의 시장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다라면 탄소섬유 쪽에 이제 일지테크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라면 DNT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단기에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찬홍 대표님. 이 질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네. 종목,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여쭤보면서 예.
일본의 수출 규제의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 그렇죠. 어느 예. 정도로 또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뭐 생각이겠지만 네.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일단 그 한일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세요? 그 이유는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은 예전에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과 일본, 즉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호 협력 관계라면 지금은 아예 경쟁 관계에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은 2차 수출 규제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자재료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자재료 속에서는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MLCC 쪽을 저는 공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MLCC 같은 경우는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뭐 가전제품,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부품에 MLCC가 들어갑니다. 네. 이 MLCC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요. 일본이 무라타 제작소, TDK, 다이오 유덴 이런 세 개의 회사가 전 세계 점유율을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하고 사마 콘덴서가 이 MLCC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일본에 상당히 많이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 스마트폰에는 MLCC가 약 800개에서 1,200개 정도 들어가고 TV에는 2,000개에서 3,000개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에는 약 2만 개 이상의 MLCC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은 전장용, 즉 전기차, 수소차용 MLCC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삼성전기가 하반기에 이 본격적으로 이 대량으로 전장용 MLCC를 생산하는 부분 때문에 다행이지만 일본에서 MLCC를 만약에 수출을 제한을 걸고 약 90일 동안 이 수출 물량을 잡아둔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기나 사마 콘덴서의 이 MLCC 재고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요. MLCC가 그동안 재고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판매 단가도 정상화되기 때문에 삼성전기하고 사마 콘덴서는 지금부터는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좀 중요한 이 부품, 뭐 감속기나 그 다음에 모터 이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진입하기 위한 그 단계를 막아서는 길목에서 막아서는 그런 수출 규제를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을 해왔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붕괴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반사이익, 이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반사이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마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뜨거웠던 이유가 네. 자동차 수출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때문에 뜨거웠다. 이렇게 MLCC 부분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마전기보다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기나 예를 들어서 고사양 IT용 MLCC를 생산하고 전장용 MLCC를 생산하는 삼성전기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사마 콘덴서, 이 사마 콘덴서는 5G 통신 장비용 MLCC뿐만 아니라 산업용 MLCC를 전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수입 대체 효과가 나오면서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음봉, 눌림목 공략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들 두 종목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 명성욱 대표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요. 예. 장기화의 전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예.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 된다면 우리가 또 애국 테마주에 대한 접근이 얼마큼 또 유효할지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일본과 한일 무역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모나미 모르죠. 우리들 반일 운동이 막 시작이 되면서 모나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성통상 여러 군데 뜨거운 회사들이 막 보여졌는데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본이 이제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는 아베 마음이죠. 아베 마음인데 조금 속상하네요. 그게 아베 마음이니까 이게 우리의 아.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이러면은 계속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힘의 논리로.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뭐 잘 구슬려서 뭐 이렇게 교류를 잘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거는 말뿐이고 현실적으로 응하지 않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외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참여연 선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약간 좀 서로 약간의 대화는 좀 한번 시도하긴 해요. 정치인들은 보세요. 내일 모레 선거가 있습니다. 다른 거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다고. 이건 뭐 동서를 막론하고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의석수를 갖다 3분의 1을 갖다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 전에는 가일층 가증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참여연의 이제 목표대로 이제 달성이 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후에는 뭐 후속 뭐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가 봐야 알겠다 그러고요. 과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니 중국이니 뭐 일본이니 뭐 북한이니 이런저런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일본은요 1980년도에 엄청 잘 나갔습니다. 지구촌에서. 그래서 지구촌 경제학자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자본주의의 모델이 아니라 일본이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니까 잘 나가면 누가 배가 아파요? 잘 나가면 사촌이 배가 아픈 거 아닌가요? 잘 나가면 사촌이 배가 아픈데 비유가 잘못됐고요. 네. 이인자가 너무 커버리면 그렇죠. 왕이 어떻게 해요 보통? 불안해하죠. 그게 눌러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980년도 일본의 이런 호전은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 최근에 중국 제재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도 높게 합니다. 무역법 301조, 이 301조를 갖고 일본에 대해서 한 20여 가지 이상의 이런 제재안을 갖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합니다. 몇 년 동안. 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미국은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일각에 많이 좀 떠돌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보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1970년도 후반에 중국과 미국이 이제 수교를 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이 나오게 됐죠. 네. 물론 이제 덩샤오핑의 이제 이런 지도자 덕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너무 커버렸걸라.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중국을 지금 제재를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 일본이 이제 지금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말은 사실은 정치인들 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원래 그렇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속 들여다 보이는 행동이죠. 왜냐? G20 정상회담의 주 안건이 뭐였어요?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자유무역에 대한 이런 부분이 주 하두인데 트럼프가 하도 세니까 합의안을 채택 못했잖아요. 그러나 의장국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하니 이래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한국을 제재하니까 이 아베의 말은 진짜 정치인의 전형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속상하고 이래서 참여연 선거가 나고 나서 의외로 이게 장기전으로 갈 소지도 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4분 오열되지 말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정책을 잘해서 쌈할 땐 쌈하더라도 외부에서부터 위기가 몰아치면 그놈한테 붙지 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단결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국 테마주 이거 사실은 좀 약간 좀 웃긴다고 그러면 좀 안 되지만 애국 테마주 관련 이런 종목군들은 이슈가 전개되고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일단은 좀 더 갈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내일 모레가 또 강제징용 배상의 3국 중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가 이제 단호하게 얘기했다.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설왕설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일요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타협의 소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격앙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애국 소재 관련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이번 주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테마주들 뭐 모나미, 화이트, 뭐 신성통상, 기타 이제 이런 전반의 종목군들은 단기의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좀 더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일본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고 나야지만 이후에 좀 장기 플랜이 전개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찬홍 대표님께도 네네.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규제의 장기 아까 좀 짧게 해보실 거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애국 테마주 접근이 장기화 시 유효할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일각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본이 하나 빼먹은 게 있죠. 국민들의 어떤 끈끈한 민족성을 그렇죠. 깜빡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좀 큰 코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테마주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뭐 저는 그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장기화될 수도 있겠죠. 아직 뭐 미래의 일이니까 뭐 꼭 장기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듯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빨리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이 잘하는 것, 일본은 일본이 잘하는 것. 그래서 서로 그 물품을 생산을 해서 교환, 무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승수 효과를 발생을 시켜놓고 실제 그 크게 부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꺾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양쪽이 다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순망 제한이라고 해서요.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세다, 누가 약하다 그 부분은 아닌 듯 싶은 상황이고요. 실제 일본이 그 제품에 대한 부분에 한국의 수출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그 수출품 어디로 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출품의 그 생산품에 대한 단가 이런 것들은 진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명성욱 파트너께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그 내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뭐 국채보상운동서부터 해가지고 금모으기까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똘똘 뭉치는 한 민족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순리대로 그렇지만은 뭐 바로 내일 풀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대비를 해야겠죠. 그 여건에 실제 이제 애국주, 그러니까 애국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데요. 저는 이 애국 테마주에서도 그때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 뭐 실적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단기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가능성에 의해서 그 주가가 올라온다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높지요. 사실 이게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해도 그 실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부분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애국 테마주에서도 요건이 있다. 첫째,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익 규모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의 종목들이 좋다. 그래서 그 종목을 딱 보니까요. 하이트 질러입니다. 저도 그 세계 맥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맥주는 좀 이렇게 먹는데요. 일본산 맥주가 이게 손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테라의 맛에 약간 좀 그 취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런 듯이. 근데 실질적으로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소주 가격도 올렸거든요. 그리고 테라라는 신제품을 냈고 또 알게 모르게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애국 테마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진정한 그 애국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수 대표님, 우리 박찬홍 대표님께 여쭤봐야겠죠. 네네. 박찬홍 대표님 보시는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 시 애국 테마주 네네. 어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유효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어느 정부 때인지 제가 기억이 좀 네.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가 싶은데 독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일본과 크게 마찰이 좀 있었을 때 예. 그때도 우리가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주류 쪽과 그리고 음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의류 맞습니다. 쪽도 네. 있었고 마지막이 자동차였는데 네. 일본에서 자동차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할인 제도를 네. 되게 세게 하면서 그게 확 일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애국 테마주에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좋을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차 판매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그 의류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문구점이나 이런 마트를 가면은 일본산 문구류, 뭐 볼펜 등 이런 게 판매가 그동안은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저부터도 이 모나미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모나미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적으로 60% 넘게 급등을 했지만은 이 애국 테마가 좀 이번 주 내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모나미나 그다음에 국내 토종 SPA 브랜드인 뭐 신성통 탑10의 그 신성통상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번 주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맥주 회사, 맥주 소주 회사인 뭐 하이트진로 지금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브랜드인 그 테라라는 맥주가 1억 병 넘게 팔렸고 이 그 애국 마케팅과 결부되면서 하이트진로는 당분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애국 테마에서 이제 저는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산 그러니까 소재 국산화 그 수혜주들을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후성, 그다음에 솔브레인, 동지세미캠, SPG,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스까지 이렇게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을 꼭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규제 불씨가 번진 우리 증시의 대안으로 미은 오리에서 백조가 될 턴어라운드 종목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방법과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둘 때 주의해서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분씩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석 가리는 비법, 나만의 비법이 있다. 어느 분이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할까요? 그래요. 우리 네. 신학 대표님. 일단 아무도 뭐 안 하셔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실상으로는 그 전략 중에 역발상 전략이 제일 그 수익이 많이 나는데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남들이 다 간다고 그럴 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발상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전략의 리스크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제일 기본이고요. 실질적으로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이 명제가 통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깃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까지 딱 요까지 보면은 그 어려운 종목일 수 있지만은 어려운 그 선택일 수 있지만은 오히려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본적인 실적을 보는 것이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과 그 이유, 그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동 대표님 그래요. 네. 일단은 실적 턴어라운드 업종은 전기차 업종하고 저는 스마트 팩토리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외에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그 회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최저임금 상승,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 스마트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PG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PG는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로봇들이 있는데 이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SH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 팩토리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데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공기청정기,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 등에 쓰이는 주요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SPG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SH 감속기를 그 수출 규제 품목에 넣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SH 감속기는 일본이 거의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SPG가 SH 감속기 이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거래처에 납품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SH 이 감속기, 즉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규제를 한다면은 이 SPG가 수혜 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그 턴어라운드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그 SPG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반기 턴어라운드 종목인데 시간이 없는데 명 대표님 1분 안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 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5G 관련해서 이제 전반의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신고가 낸 종목이 많죠. 약간의 조정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5G 그리고 비메모리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이 많이 빠져서 카메라 모듈 관련은 지금 매력적인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규제로 일본이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디스플레이에 이제 섀도우 마스크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양산에 가깝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건 이제 일본이 거의 100%니까 우리 기업이 이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웨이브 일렉트론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